강남에 번화한 거리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 사이에 숨겨진 상록 체스클럽은 서울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좁은 골목을 지나 오래된 석조 건물에 들어서면 무거운 참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안에는 고풍스러운 샹들리에와 짙은 나무 향이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다. 이곳은 단순히 체스를 두는 장소가 아니었다. 상록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얽히는 무대였다. 법조인 기업인 학자 심지어 퇴임한 외교관들까지 이곳에 모인 이들은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지성과 영향력을 증명했다. 클럽의 중심에는 강서윤이 있었다. 그는 상록의 7년 연속 챔피언 강남의 왕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완벽히 다림질된 정장은 마치 대리석 조각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서윤의 경기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공연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수들은 언제나 계산적이었고 무자비했으며 관중들에게는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상록의 회원들 사이에서 그의 패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저녁 클럽의 오래된 벽시계가 8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리자 호라는 콘약과 가죽 소파의 묵직한 향기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낡은 회색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이은지였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손에는 삐걱거리는 청소 카트를 끌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청소는 보통 한밤중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홀에 있던 회원들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눈썹을 치켰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보며 작게 웃었다. 관리자인 박지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홀 안으로 들어와 청소 카트를 한쪽에 세우고는 가장 가까운 체스판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는 2명의 회원이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벌이고 있었다. 은지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판 위의 모든 수를 읽어내듯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강서윤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눈에 호기심이 스쳤다. 마치 사냥꾼이 예상치 못한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은지에게 다가갔다. 체스를 아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울림이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조금 압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다. 그 말에 홀 안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은지 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 시작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한판 두는 게 어때? 서윤의 제안은 농담처럼 들렸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은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재미로 하는 거야. 내가 시간을 많이 줄게. 그는 은지에게 기물을 먼저 놓는 흰색을 양보하며 심지어 몇 수를 미리 둘 기회까지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은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닥이 마를 때까지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회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세웠다. 박지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벌렸고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김수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수진은 최근 상록 클럽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던 프리랜서 기자였다. 그녀는 서윤의 경기를 취재하러 왔지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더 끌렸다. 은지는 체스판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청소로 거칠어졌지만 기물을 잡는 동작은 놀라울 만큼 우아했다. 서윤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그는 이 경기를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첫 수는 서윤이 흑으로 시작했다. 그는 공격적인 오프닝을 선택했다. 빠르게 은지의 실수를 유도해 그녀를 압도하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은지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수를 두었고 그 수들은 단순히 방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기물은 마치 살아있는 듯 서윤의 공격을 교묘히 피해가며 판 위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5수, 10수, 그리고 15수가 지나자 홀 안의 분위기가 변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회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체스판 주위로 몰려들었다. 박지우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김수진은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지의 손끝에서 나오는 수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서윤의 임에는 미세한 땀이 맺혔다. 그의 자신감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은지의 수는 단순히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넘어판 전체를 읽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서윤의 함정을 피하고 그의 공격을 무력화하며 동시에 자신의 전략을 조용히 쌓아갔다. 20번째 수에서 은지는 조용히 퀸을 움직였다. 그 순간 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는 체스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기물 위에서 멈췄고 몇 초가 지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체크메이트. 은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단어는 홀 안을 울렸다.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다. 회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지우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다. 김수진은 노트북을 덮고 은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뒤섞여 있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체스판을 정리했다. 그녀는 기물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으며 마치 방금 전의 경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게임 감사합니다, 강서윤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카트를 끌며 문 쪽으로 향했다. 청소 시작해야겠네요. 서윤은 여전히 체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당신, 누구지? 은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체스는 한때 제 삶이었죠. 그녀는 문을 열고 사라졌다. 홀 안에는 청소용품의 희미한 냄새와 함께 묵직한 침묵만이 남았다. 회원들은 체스판 주위에 모여 은지의 수를 복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전략을 분석하며 마치 퍼즐을 풀듯 그녀의 정체를 추측했다. 김수진은 노트북을 다시 열고 은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체스 경기를 넘어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담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클럽의 서가로 향했다. 그는 먼지 쌓인 오래된 체스 전략서를 꺼내 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펼치고 처음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록 체스클럽의 홀은 여전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방금 전 이은지가 강서윤을 상대로 체크메이트를 선언한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체스판 위의 기물들은 마치 그녀의 의지를 반영하듯 단단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은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체스판을 정리하며 기물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의 손은 청소로 거칠어졌지만 기물을 다루는 동작은 놀라울 만큼 섬세했다.
홀 안의 회원들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서윤은 체스판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손은 체스판 위에서 멈춘 채 방금 전의 수를 되짚어보려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상록의 강남의 왕이라 불리던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는 청소부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홀 한쪽에 서 있던 박지우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상록의 관리자로서 이곳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이곳은 서울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성역이었고 체스판 위의 모든 경기는 그들의 위신과 명예를 상징했다. 그런데 지금 한낱 청소부가 그 질서를 뒤흔들었다. 그는 은지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저 여자는 뭐지 하지만 그의 말은 홀 안의 침묵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박지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서윤을 흘끗 보았다. 서윤이 다시 일어서서 평소의 냉철한 모습을 되찾아주길 바랐지만 서윤은 여전히 체스판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수진은 구석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프리랜서 기자로 상록클럽의 독특한 문화를 취재하러 이곳에 왔다. 그녀는 원래 강서윤의 경기를 중심으로 기사를 쓰려 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이 드라마는 그녀의 모든 계획을 바꿔놓았다. 수진은 노트북을 열고 방금 전의 경기를 떠올리며 빠르게 메모를 적기 시작했다. 이은지의 첫 수 그녀의 침착한 표정, 그리고 서윤의 점점 굳어가는 얼굴. 수진은 이 모든 장면이 단순한 체스 경기를 넘어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은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체스는 한때 제 삶이었죠.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수진은 은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짧게 적었다. 이은지 그녀는 누구인가? 홀 안이 침묵을 깬 것은 예상치 못한 목소리였다. 이런 수는 오랜만에 보는군.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홀 안을 울렸다. 회원들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홀 구석 창가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현우였다. 한때 한국 체스계의 전설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는 수십 년 전 국제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해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체스계를 떠났다. 지금은 상록의 VIP 회원으로 가끔 클럽을 찾아 조용히 경기를 관전하곤 했다. 그의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최현우는 체스판으로 다가가 은지가 둔 마지막 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체스판 위를 스치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기물을 만졌다. 이런 스타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홀 안의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서효윤은 최현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있었지만 호기심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최현우는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여인의 수는 단순한 아마추어의 것이 아니야. 이건 훈련된 자의 손끝에서 나온 거지. 그의 말은 홀 안을 다시 술렁이게 했다. 회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청소부가 훈련을 받았다고 그게 가능해. 그들의 목소리는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박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 상황이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은지가 이미 홀을 떠난 문 쪽을 바라보며
그녀를 다시 불러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를 말렸다. 은지는 이미 사라졌고 그녀가 남긴 것은 체스판 위에 충격적인 결과뿐이었다. 은지는 홀박 클럽의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규칙적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의 경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복도의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카트를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체스판을 떠난 지 오래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다시 그 판 위에 섰다. 그녀는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서윤의 도발적인 미소 호란의 비웃음, 그리고 체스판의 익숙한 감촉.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다시 시작할 순 없어. 그녀는 혼잣말을 중걸거리며 청소용품을 꺼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 묻어둔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편 홀 안에서는 회원들이 체스판 주위에 모여 은지의 경기를 복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수를 하나씩 되짚으며 마치 퍼즐을 풀듯 그녀의 전략을 분석했다. 한 회원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오프닝, 이건 20년 전 유럽 대회에서나 보던 스타일이야. 또 다른 회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녀의 퀸 움직임, 그건 단순한 직관이 아니야. 계산된 거지. 그들의 대화는 점점 열기를 띠었다. 김수진은 그들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체스 경기를 넘어 상록 클럽의 전통과 엘리트 문화를 뒤흔들 수 있는 기사감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최현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최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스타일, 혹시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최현우는 그녀를 흐끗 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아직은 호신할 수 없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체스판을 떠났다. 서윤은 여전히 체스판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은지의 수를 하나씩 떠올리며 자신이 어디서 실수했는지 되짚어보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패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은지는 그의 모든 함정을 피했고 그의 공격을 무력화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전략을 완벽히 실행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읽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그의 자신감은 흔들렸다. 그는 상록의 왕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낱 청소부에게 패배했다. 그는 홀 안의 회원들을 흘끗 보았다. 그들의 속삭임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걸음으로 홀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복도를 울렸고 그의 마음은 이미 은지와의 재대결을 상상하고 있었다. 홀 안은 다시 평소의 분위기로 돌아가려 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회원들은 여전히 은지의 경기를 이야기했고 최현우는 창가로 돌아가 조용히 코냑잔을 들었다. 그의 눈은 멀리 오래된 기억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은지의 수를 떠올리며 한 사람을 떠올렸다. 오래전 체스판 위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한 소녀. 그녀는 그의 제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최현우는 잔을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다. 은지, 정말 너였나? 그의 목소리는 호란의 소음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은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록 체스클럽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돌아온 잊혀진 전설이었다.
상록 체스 클럽의 홀은 여전히 은지의 승리로 인한 충격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이은지가 강서윤을 상대로 체크메이트를 선언한 후 홀을 떠난 지 몇 분이 지났지만 회원들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체스판 주위에 모여 그녀의 수를 하나씩 복기하며 그녀의 전략을 분석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논의해도 은지의 경기는 그들의 이해를 초월했다. 그녀의 수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스판 위에서 펼쳐진 예술이었다. 홀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콘약과 가죽 소파의 향기는 이제 긴장감과 호기심으로 뒤섞여 있었다. 박지훈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홀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상록의 질서를 지키는 관리자로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은지의 등장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은지가 떠난 문 쪽을 바라보며 그녀를 다시 불러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를 말렸다. 그녀는 이미 사라졌고 남긴 것은 체스판 위의 충격적인 결과와 회원들의 끝없는 추측뿐이었다. 은지는 클럽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청소용품이 쌓인 작은 창고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규칙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카트를 창고 한쪽에 세우고 낡은 걸레를 꺼내 물통에 담갔다. 그녀의 손은 청소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끝에는 여전히 체스 기물을 다루던 섬세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체스판을 떠난 지 오래였다. 그곳은 그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다시 그 판 위에 섰다. 강서윤의 도발적인 미소, 호란의 비웃음, 그리고 체스판의 익숙한 감촉.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물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시작할 순 없어.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 묻어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체스판 위에서 다시 살아난 듯 느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냥 청소나 하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창고를 나와 복도 끝의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한편 홀 안에서는 김수진이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상록 클럽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은지의 경기는 그녀의 모든 계획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은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체스는 한때 제 삶이었죠. 그 말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은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노트북의 새로운 파일을 열고 이은지라는 이름을 적었다. 그녀는 은지의 과거를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홀 안의 회원들을 흘끗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은지의 경기를 이야기하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들의 대화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더 깊은 곳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홀 구석에 앉아있는 최현우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최현우는 방금 전 은지의 수를 보고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 듯한 말을 내뱉었다. 이런 스타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수지는 그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님을 직감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최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창가에 앉아 콘약잔을 손에 든 채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최 선생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최현우는 그녀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무슨 일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방금 이은지 씨의 경기, 선생님께서 그녀의 스타일이 낯익다고 하셨죠. 혹시 그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최현우는 콘약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자네는 왜 그걸 알고 싶지?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기자예요. 그리고 이은지 씨의 이야기가 단순한 체스 경기를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말했다. 그녀의 그건 단순한 아마추어의 것이 아니야. 훈련된 자의 손끝에서 나온 거지.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수지는 그의 말에서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최현우의 표정은 더 이상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노트북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다. 최현우 이은지의 과거를 아는 듯. 그녀는 훈련된 체스 플레이어. 수지는 홀을 나와 상록클럽의 직원 명단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는 은지의 배경을 알아내기 위해 먼저 그녀의 기본 정보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박 관리자님, 이은지 씨에 대해 조금 알아도 될까요? 그녀가 여기서 언제부터 일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수진의 질문에 박지훈은 눈썹을 치켜 세웠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지? 자네 기자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호기심이에요. 그녀의 체스 실력이 너무 인상적이라서요. 박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지는 몇 달 전부터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어.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조용한 아가씨야. 이력서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추천인도 없었지. 그냥 일을 잘해서 뽑았을 뿐이야. 그의 말은 짧고 무뚝뚝했다. 수지는 그의 말에서 은지가 자신에 대해 거의 드러내지 않았음을 눈치챘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클럽을 떠났다. 그녀는 은지가 사는 곳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지는 몇 시간에 걸친 검색 끝에 은지가 강남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있는 낡은 원룸 건물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냈다. 그녀는 그곳으로 향했다. 원룸 건물은 오래되고 허름했으며 복되는 희미한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지는 은지의 방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옆방에서 문이 열리며 나이든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오영숙이었다. 그녀는 은지의 집주인이자 이 낡은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누구세요? 오영숙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수지는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저는 기자입니다. 이은지 씨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요. 그녀가 여기 사는 게 맞나요? 오영숙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요. 은지가 여기 살아요. 하지만 지금은 없을 거예요. 늘 늦게 들어오니까.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 씨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오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수진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 오영숙의 방은 작고 단정했지만 오래된 가구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수진에게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은지는 조용한 애예요. 말도 별로 없고 늘 혼자 다니죠. 하지만 뭔가 슬픈 눈빛이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그 애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은 귀를 기울이며 메모를 시작했다. 오영숙은 말을 이었다. 은지가 여기 온 건 몇 년 전이에요. 처음엔 동생이랑 같이 살았죠. 어린 남동생이었는데 늘 아파 보였어요. 은지는
그 동생을 돌보느라 정신없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밤낮으로 일했죠. 그러다 동생이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오영숙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그 뒤로 은지는 더 조용해졌어요, 걔. 마치 혼자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수지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은지의 과거에 깊은 상처가 있음을 느꼈다. 은지 씨가 체스를 두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수진의 질문에 오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체스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은지는 늘 일만 했어요. 하지만 가끔 그녀 방에서 낡은 체스판을 본 적이 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걸 버리지 않는 걸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수지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은지의 체스판이 그녀의 과거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상록클럽에서는 강서윤이 홀을 떠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상록의 VIP 회원이자 대기업의 임원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클럽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체스판을 꺼내 은지의 경기를 복귀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기물을 움직이며 그녀의 수를 하나씩 따라갔다. 하지만 아무리 분석해도 그는 그녀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함정을 피했고 그의 공격을 무력화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계획을 완벽히 실행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그의 자신감은 흔들렸다. 그는 상록의 왕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낱 청소부에게 패배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은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침착한 눈빛, 그녀의 단호한 수. 그는 그녀와 다시 대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은지를 다시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녀를 찾아, 그리고 다시 판을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은지를 이겨야 했다. 아니, 그는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수지는 오영숙의 방을 나와 은지의 원룸 앞에 다시 섰다. 그녀는 문 아래로 작은 쪽지를 남겼다. 이은지 씨, 저는 기자 김수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그녀는 쪽지를 남기고 건물을 떠났다. 그녀의 머릿속은 은지의 과거로 가득했다. 그녀는 은지가 한때 체스계의 신동이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녀는 최현우의 말을 다시 생각했다. 이런 스타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수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한국 체스계의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된 기사들, 대회 기록들, 그리고 사라진 신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뒤졌다. 몇 시간 후 그녀는 한 기사를 발견했다. 10여 년 전 어린 소녀가 한국 체스 대회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기사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은지였다. 하지만 그 소녀는 갑작스럽게 대회를 떠났고 이후 그녀의 행적은 묘연했다. 수지는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은지의 비밀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퍼즐을 맞추지 못했다. 은지는 왜 체스를 떠났을까? 그리고 왜 지금 청소부로 상록클럽에 나타난 걸까? 은지는 클럽의 청소를 마치고 늦은 밤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문 아래에 놓인 수진의 쪽지를 보았다. 그녀는 쪽지를 집어들고 잠시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체스판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그 체스판은 그녀의 과거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체스판을 바라보며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체스판 위에서 빛나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체스판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제는 안 돼.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상록 클럽에서의 경기는 그녀의 잠든 무언가를 깨웠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무언가가 자신을 다시 체스판으로 끌어당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상록 체스클럽의 홀은 이제 단순한 체스 경기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은지가 강서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이후 이곳은 서울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소문과 추측으로 가득한 무대가 되었다. 은지의 이름은 클럽 회원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화제였고 그녀의 체스판 위에서의 놀라운 수들은 마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하지만 은지 자신은 그런 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회색 제복을 입고 삐걱거리는 청소 카트를 끌며 클럽의 복도를 오갔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녀는 체스판 위에서의 그 짧은 순간이 자신을 다시 과거로 끌어당겼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청소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러나 상록클럽은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강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며칠째 은지의 경기를 복귀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체스판이 펼쳐져 있었고 은지가 둔 수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의 오프닝, 그녀의 퀸의 움직임,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선언한 체크메이트를 하나씩 분석했다. 하지만 아무리 되짚어도 그는 그녀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함정을 피했고 그의 공격을 무력화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계획을 완벽히 실행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그의 자신감은 흔들렸다. 그는 상록의 왕이었다. 그런데 한낱 청소부에게 패배했다. 그는 그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은지와 다시 대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은지를 다시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녀를 찾아 그리고 공개적으로 재대결을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은지를 이겨야 했다. 아니, 그는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박지훈은 서윤의 지시에 반감을 느꼈다. 그는 상록의 관리자로서 이곳의 명예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은지의 등장은 이미 클럽의 평온을 뒤흔들었다. 그녀가 서윤을 이긴 사건은 회원들 사이에서 끝없는 소문을 낳았고 심지어 외부로까지 퍼져나갔다. 그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서윤의 사무실로 찾아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서윤 씨,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지와의 재대결은 클럽의 명예에 흠이 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그런 사람과 공개적으로 대결한다는 게.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박지훈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명예 박관리자, 내가 패배한 채로 이 클럽에 남아있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나. 서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박지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서윤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내심 이 재대결이 클럽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웠다. 한편 김수진은 은지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은지가 한때 체스계의 신동이었다는 기사를 발견한 후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오래된 대회 기록과 체스 연맹의 자료를 뒤졌다. 그녀는 은지가 10여 년 전 어린 나이에 한국 체스 대회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소녀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럽게 대회를 떠났고 이후 그녀의 행적은 묘연했다.
수지는 은지가 왜 체스를 포기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청소부로 상록클럽에 나타났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은지가 사는 원룸을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집에 없었다. 수지는 오영숙을 만나 은지에 대해 더 물었다. 오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지는 동생을 잃은 뒤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 애는 늘 혼자예요. 하지만 가끔 밤늦게 체스판을 꺼내보는 걸 봤어요. 그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수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은지의 체스판이 그녀의 과거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은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은지의 원룸 문 아래에 또 한 장의 쪽지를 남겼다. 이은지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은지는 클럽의 청소를 마치고 늦은 밤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문 아래에 놓인 수진의 쪽지를 보았다. 그녀는 쪽지를 집어들고 잠시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체스판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그 체스판은 그녀의 과거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체스판을 바라보며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체스판 위에서 빛나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체스판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 씨, 내일 클럽으로 와. 강서윤 씨가 재대결을 원해.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은 체스판을 덮은 상자를 꽉 쥐었다. 왜 저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박지훈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냥 와. 이건 서윤 씨의 결정이야.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체스를 다시 두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의 도전은 그녀를 다시 판 위로 끌어당겼다. 다음 날 상록클럽은 재대결 소식으로 들썩였다. 서윤은 이 경기를 공개적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체스 애호가들과 언론까지 초대했다. 그는 이 경기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은지를 완전히 압도할 계획이었다. 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회원들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속삭였고 김수진은 최전선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이 경기가 은지의 과거를 밝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최현우도 홀 구석에 앉아 조용히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는 은지가 자신의 옛 제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박지훈은 홀 입구에 서서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 경기가 클럽의 명예를 더럽힐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은지는 홀에 들어섰다. 그녀의 회색 제복은 여전히 낡았고 그녀의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홀 안이 술렁였다. 회원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여자가 정말 강서윤을 이겼다고 이번엔 어떻게 될까? 그들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의심으로 가득했다. 은지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체스판 앞에 섰다. 서윤은 이미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는 은지를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지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서윤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조건.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만약 제가 지면 저는 이 클럽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기면 당신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체스 대회를 후원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호란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회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박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 조건이 클럽의 명예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 조건 받아들이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다. 그는 은지가 다시 자신을 이길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서윤은 흑으로, 은지는 백으로 첫 수를 두었다. 서윤은 이번엔 더욱 공격적인 오프닝을 선택했다. 그는 은지의 약점을 빠르게 찾아내 그녀를 압도하려 했다. 하지만 은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의 수는 여전히 섬세했고 그녀의 기물은 마치 살아있는 듯 판 위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5수, 10수, 15수가 지나자 호란의 분위기가 변했다. 회원들은 숨을 죽이고 체스판을 바라보았다. 김수진은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적으며 은지의 수를 하나씩 기록했다. 최현우는 체스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은지의 스타일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다. 틀림없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손은 콘약잔을 꽉 쥐었다. 20번째 수에서 서윤은 은지의 퀸을 노리는 함정을 설치했다. 그는 그녀가 그 함정에 걸려들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은지는 그의 함정을 피하고 오히려 그의 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서윤의 임에는 땀이 맺혔다. 그의 자신감은 점점 흔들렸다. 은지의 수는 단순히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넘어판 전체를 읽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25번째 수에서 은지는 조용히 퀸을 움직였다. 그 순간 호라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그는 체스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기물 위에서 멈췄고 몇 초가 지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체크메이트. 은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단어는 홀 안을 울렸다. 홀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회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지훈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다. 김수진은 노트북을 덮고 은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경애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체스판을 정리했다. 그녀는 기물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으며 마치 방금 전의 경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게임 감사합니다, 강서윤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카트를 끌며 문 쪽으로 향했다. 서윤은 여전히 체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패배했다. 그는 은지의 조건을 떠올렸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체스 대회. 그는 그 조건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은지의 수에서 단순한 기술을 넘어 무언가 더 큰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졌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배웠다. 호라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원들은 은지의 경기를 복귀하며 그녀의 전략을 분석하려 애썼다. 김수진은 이 경기가 단순한 체스 대결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은지의 조건 그리고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서 깊은 이야기를 느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최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가 떠난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자였음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왜 체스를 떠났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 알고 싶었다. 박지훈은 홀 입구에 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상록의 명예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은지의 경기가 클럽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은지는 홀을 나와 복도 끝에서 카트를 멈췄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체스판 위에서의 승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승리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카트를 끌고 창고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체스 대회. 그 생각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청소용품을 꺼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상록 체스 클럽의 홀은 이은지의 두 번째 승리로 인해 다시 한번 충격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가 강서윤을 상대로 선언한 체크메이트는 단순한 체스 경기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록의 오랜 전통과 엘리트 문화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홀 안의 회원들은 여전히 체스판을 바라보며 은지의 수를 복귀하려 애썼다. 그들의 속삭임은 놀라움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저 여자가 어떻게... 그녀의 퀸 움직임, 그건 천재적이야. 그들의 목소리는 홀 안을 메웠지만 은지는 이미 체스판을 정리하고 카트를 끌며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회색 제복은 여전히 낡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방금 전의 승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지만 그 승리를 붙잡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게임 감사합니다, 강서윤 씨. 그리고 그녀는 홀을 떠났다. 그녀의 등장은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깊고 오래 남을 것이었다. 강서윤은 체스판 앞에 앉아 여전히 기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또다시 패배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그의 자신감은 바닥을 쳤다. 하지만 이번 패배는 단순한 수치심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은지의 수에서 무언가 더 큰 것을 보았다. 그녀의 침착한 눈빛, 그녀의 단호한 전략, 그리고 그녀가 제안한 조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체스 대회.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은지의 조건을 떠올렸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는 은지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다. 그는 체스판 위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겸손과 존경을 배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 안의 회원들을 흘끗 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홀을 나갔다.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결심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김수진은 홀의 최전선에 앉아 방금 전의 경기를 기록하며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은지의 경기가 단순한 체스 대결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이야기였다. 수진은 은지의 조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체스 대회를 떠올리며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노트북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상록의 전설, 이은지 잊혀진 신동의 귀환. 그녀는 은지의 과거를 조사하며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지는 10여 년 전 어린 나이에 한국 체스 대회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신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의 비극, 남동생의 병과 죽음으로 인해 체스를 떠났다. 수지는 은지가 왜 다시 체스판 위에 섰는지, 그리고 왜 그 승리를 거부하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은지의 용기와 겸손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녀의 마음은 은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박지우는 홀 입구에 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상록의 명예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다. 은지의 연속된 승리는 클럽의 전통을 뒤흔들었고 외부 언론의 관심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 씨, 이건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박 관리자,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은지 씨의 조건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나도 변해야겠지.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겸손이 묻어 있었다. 박지훈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는 서윤의 변화된 태도에 놀랐다.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홀을 떠났다. 그는 은지의 경기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상록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최현우는 홀 구석에 앉아 은지가 떠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콘약잔을 손에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은지가 자신의 옛 제자였음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수그녀의 침착한 눈빛, 그리고 그녀의 독특한 전략에서 오래전의 소녀를 보았다. 그는 은지가 왜 체스를 떠났는지 알았다. 그녀는 어린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는 그녀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체스판 위에서 빛나던 순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다. 서윤 자네는 오늘 단순히 패배한 게 아니야. 자네는 무언가를 배웠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서윤은 최현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저는 그녀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최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홀을 떠났다. 그는 은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과거를 용서하고 다시 체스판 위에서 빛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은지는 클럽의 청소를 마치고 늦은 밤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체스판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그 체스판은 그녀의 과거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체스판을 바라보며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체스판 위에서 빛나던 날들, 그리고 남동생을 잃은 순간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슬픔만 담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 생각에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체스판을 다시 상자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체스판 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서윤은 은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기업을 통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체스 대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대회의 이름을 은지 체스 챌린지로 정했다. 그는 은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클럽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은지는 이미 클럽을 떠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녀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원한 것이 승리나 명예가 아니라 단순히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체스 대회를 준비하며 은지의 수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에게서 배운 겸손과 존경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상록의 석에서 오래된 체스 전략서를 꺼내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는 더 나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다. 김수진의 기사는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녀의 기사 상록의 전설 이은지 잊혀진 신동의 귀화로하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사는 은지의 과거, 그녀의 비극,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귀화환을 조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체스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와 희생, 그리고 겸손에 대한 이야기였다.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린 체스 플레이어들은 은지의 이야기를 읽으며 꿈을 키웠고, 어른들은 그녀의 겸손에 감동했다. 수지는 기사를 쓰며 은지의 쪽지에 답하지 않은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은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라고 믿었다. 그녀는 은지가 어디에 있든 이 기사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최현우는 은지를 찾기 위해 그녀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그는 오영숙을 만나 은지의 행방을 물었다. 오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지는 며칠 전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 제게 작은 체스판을 줬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더군요. 최현우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지가 여전히 체스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오영숙에게 체스판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낡은 체스판에는 은지의 어린 시절 서명이 새겨져 있었다. 최현우는 그 체스판을 손에 들고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은지가 자신의 제자였음을, 그리고 그녀가 체스를 포기한 이유가 남동생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말했다. 그는 오영숙에게 말했다. 은지는 체스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체스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는 체스판을 돌려주고 원룸을 떠났다. 그는 은지가 어디에 있든 그녀가 평온하기를 바랐다. 은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체스판 위에 서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남았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은지 체스 챌린지라는 대회 포스터를 보았다. 포스터에는 어린 아이들이 체스판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대회 장소로 찾아갔다. 그녀는 참가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등록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체스 기물을 나눠주고 그들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눈빛은 그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한 소년이 체스판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무 서두르지 마. 판을 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은지는 그 순간 자신이 체스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체스판 위에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상록 체스클럽은 여전히 강남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엘리트들만의 성격이 아니었다. 은지의 이야기는 클럽의 문화를 바꿨다. 회원들은 그녀의 경기를 이야기하며 체스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예술임을 깨달았다. 서윤은 은지 체스 챌린지를 매년 후원하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는 은지의 수를 떠올릴 때마다 겸손과 존경을 되새겼다. 수지는 은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녀의 기사가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느꼈다. 최현우는 은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평온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은지는 어디선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체스판은 더 이상 먼지로 덮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아이들의 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